이번 시간에는 검정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학에서 검정력은 통계적 검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나 차이를 올바르게 감지할 확률 또는 연구자의 가설이 입증될 가능성입니다. 즉, 귀무 가설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올바르게 기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정력이 90%라는 것은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가설을 올바르게 기각할 확률이 90%임을 의미하며 이는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10%임을 나타냅니다. 유의 수준을 높이면 검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정력은 1-베타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입니다. 널 하이포테시스 또는 영가설로도 불리우며 H0로 표기되는 귀무가설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다 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설입니다. 이에 반해 연구가설로도 불리우며 H1으로 표기되는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에 대한 반대 주장, 즉 효과가 있다 또는 차이가 있다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경우나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경우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주장합니다. 귀무가설은 연구 결과가 주관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는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기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계적 검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주장합니다. 귀무가설은 통계적 검증의 틀을 마련합니다. 연구자는 귀무가설에 대한 데이터의 증거를 분석하여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합니다. 이 과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을 준수하기 위해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주장합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무가설은 연구자가 명확한 증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연구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관리하기 위해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주장합니다. 귀무가설은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제1종 오류와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제2종 오류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주장합니다. 귀무가설은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자는 귀무가설을 바탕으로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분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로 이러한 과학적, 객관적, 통계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과정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귀무가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귀무가설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함입니다. 귀무가설은 보통 변화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효과적이지 않다거나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설정합니다. 이는 현재 상황이나 기존의 이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은 변화,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려는 목적입니다. 귀무가설은 연구자가 변화나 차이 또는 특정 효과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연구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무가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무가설은 일종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가설이 실제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믿음이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검증의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귀무가설을 통한 접근 방식은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발견이 근거 없이 채택되지 않도록 합니다. 즉, 새로운 주장이 기존의 이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귀무가설은 연구자가 변화나 차이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기존 상태나 이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변화에 대한 주장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오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종 오류입니다.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약이 효과가 없음에도 실험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약이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가짜 양성 즉 false positive는 제1종 오류의 한 예시입니다. 제2종 오류는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대립 가설이 사실이지만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하거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잘못 채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약이 효과가 있음에도 실험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여 약이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false negative 즉 가짜 음성은 제2종 오류의 한 예시입니다. 오류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이 사실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2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사실임에도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 수준을 낮추면 제1종 오류의 확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2종 오류의 확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검정력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유의 수준을 높이면 제1종 오류의 확률이 증가하지만 검정력도 함께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구 설계 시 이들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어떤 오류에 더 중점을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효과 크기입니다.
효과 크기가 클수록 검정력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크거나 상관관계가 강할수록 그 차이나 관계를 감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다음은 표본 크기입니다. 표본 크기가 클수록 검정력이 증가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는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우연에 의한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유의 수준 역시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유의 수준이 높을수록 검정력이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되지만 이를 높이면 귀모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단 이는 더 많은 가짜 양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의 수준을 0.05에서 0.1로 변경하는 상황이 유의 수준이 높아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정 오류도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측정 오류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측정 오류가 줄어들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실제 효과를 더 잘 감지할 수 있어 검정력이 증가합니다. 분산 역시 검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데이터의 분산이 낮을수록 검정력이 증가합니다. 낮은 분산은 데이터 포인트가 평균 값에 더 가까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효과를 더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검정의 방향이 양측이냐 단측이냐 또한 검정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측 검정은 양측 검정보다 검정력이 높습니다. 이는 단측 검정이 특정 방향의 효과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설계 또한 검정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 설계된 연구는 보다 높은 검정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 대조 시험은 종종 높은 검정력을 가집니다. 종합하면 검정력을 최적화하는 것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연구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감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정력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효과 감지입니다. 검정력이 높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효과를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오류 감소입니다. 높은 검정력은 실제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제2종 오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연구 결과의 해석을 더욱 정확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적절한 검정력을 확보하면 필요 이상으로 큰 표본 크기를 모집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의미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검정력은 연구의 신뢰성 확보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가 높은 검정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더 신뢰받게 됩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의 축적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검정력은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의학, 공공정책,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검정력을 가진 연구 결과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실천적인 조치를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끝으로 윤리적 측면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부과되는 위험과 부담을 정당화하기 위해 충분한 검정력이 필요합니다. 무의미하게 낮은 검정력을 가진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정력 분석은 연구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